457번입니다. 자, 두 개의 이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두 이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1사분면 위에서의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그 P에서의 각각의 접선을 LM이라고 할 때 그 두 개의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두 이차함수의 바로 교점의 좌표인 P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두 이차함수를 바로 연립하면 되겠네요. 교점은 바로 두 이차함수를 연립한 X값이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되니까 두 이차함수를 바로 연립을 해서 연립방정식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항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겠죠. 그럼 2로 약분하고 무엇이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자, 교점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P점의 X좌표는 바로 무엇이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Y좌표는 뭐 어디에 대입해도 상관없으니까 2의 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을 하면 그 P점의 좌표가 바로 2,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럴 때의 각각의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바로 도함수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2x-2가 되고요. 여기에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 도함수는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이 P점에서의 바로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L 직선의 바로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2를 대입하면 바로 4-2가 되고 자, M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2를 이 두 번째 이차함수의 도함수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접선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2니까 y 꼴 2x가 되고 2를 대입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고 2를 대입해서 2가 나오려면 플러스 10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접선 L과 M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이 L과 M을 직접 좌표 평면에 우리가 그려보면 되겠죠. 굳이 2차 함수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자, 직선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죠? 2,2는 당연하게 지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직선이 되고 맞나요? 그리고 자, M은 자, Y절편이 10이 되겠죠. 10이 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L과 M과 바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요 빗금친 부분, 요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X절편을 각각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X절편은 Y값이 0일 때의 X값이니까 X는 1이 되어서 X절편 1을 찾았고 Y값이 0일 때의 X값 4X가 10이 되니까 x는 4분의 10, 바로 2분의 5라고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분의 5에서 1을 빼면 되니까 바로 1은 2분의 2니까 2분의 3이죠. 자, 높이는 P점에 바로 Y좌표가 되니까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5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의 좌표가 0,3인 원C가 있는데요. 이 원이 곡선 y꼴 2분의 1x 제곱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다고 하죠. 자, 그때 이 원에 바로 무엇을 구해라?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이 2차 함수와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과 2차 함수를 보시면 둘 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바로 대칭축이 y축이 되어서 바로 y축에 대한 대칭이 되고, 원은요, 이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므로 바로 이 원은 항상 지름에 대한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그래프는 모두 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이 원이 이 2차 함수와 두 점에서 접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접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접하죠. 그럼 이 접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접점 또한 무엇이 된다? y축이 되어서 바로 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C의 반지름, 원 C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점이 원과 이차 함수의 바로 접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의 바로 이 접점에서의 접선을 일단 한번 그려보면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접선을 그려보면 자, 바로 이 점이 접점이 되므로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그어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접선을 안다면 이 점과 접선까지 거리가 또 무엇이 된다?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접점의 좌표를 알아버리면 이 중심과 이 접점 사이의 거리가 또 반지름이 된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점과 접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접선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 기울기와 바로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 접점의 좌표는 원 위에도 있는 점이지만 이 2차 함수 위에도 있는 점이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x좌표를 t로 놓아버리면 y좌표는 바로 무엇이 된다? 2분의 1 바로 t 제곱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접선에 대한 다른 지나는 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정확하게는 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여기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서로 뭐가 된다?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t 값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은 접선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로 2차 함수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2차 함수를 미분을 하면 바로 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바로 x 이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바로 기울기 자체가 얼마다? t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의 기울기가 t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접점까지의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무엇이 된다? 수직이므로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면 되죠. 바로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이 두 점의 이 중심과 이 접점 사이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기울기는 x 정가량분의 y 정가량, x 정분분의 y 정분이잖아요. 따라서 이 중심의 좌표가 0,3이기 때문에 자, x는 t에서 0을 뺀 t가 되고 y 정분은 2분의 1 t 제곱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 3을 뺀 게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고요?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 t에 어떻게 보면 법선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역수치하고 부호 반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식을 이용하여
t는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고요. 2분의 1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이 바로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t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이 되죠. 제곱입니다. 그죠? 여기에 제곱이니까 바로 2분의 1 t제곱이 2가 되어서 t제곱이 얼마 된다?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t값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접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t값이 2니까 2 2를 대입하면 제곱이 4가 되어서 약분하면 2 2니까 이 반대쪽 여기에 접점의 바로 좌표는 무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2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이 접점을 찾아버렸잖아요. 그죠? 접점을 찾아버렸으니까 이 중심과 접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니까 바로 루트 맞나요? x 차의 제곱 2의 제곱 4가 되고 y 차의 제곱은 1이니까 1의 제곱 1이 되니까 반지름은 바로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여기서 t값을 구했으니까 기울기도 이 기울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아니까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직선과 0,3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59번입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5,4, 바로 1사분면 위에 중심의 좌표가 있죠.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런 원과 y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꼭지점이 0,2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이 원과 이 이차 함수가 1사분면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사분면에서 접한다. 이 접점을 여기서 이제 P로 표현을 했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 접함으로 바로 이 점에서 무엇을 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가 있죠. 이 접선을 일명 뭐라고 한다? 공통 접선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원과 이차 함수가 바로 이 점피에서 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점피를 지나는 공통 접선을 우리가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접점과 이 원의 중심과 연결하면 이 접선과 이 반지름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접점, 여기서 P로 표현한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CP의 기울기와 이 접선의 기울기는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죠. 따라서 바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P점을 세팅해야 되겠죠. 접점의 좌표니까. 그래서 이 P점의 좌표는 원 위에 있는 점도 맞지만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도 맞잖아요. 맞습니까? 자,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2차 함수는 정확하게 표현이 됐으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2차 함수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2차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거기에 t를 대입한 마이너스 2t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접선과 CP하고요. 이 CP가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이 CP라는 직선하고는 수직이니까 이 CP의 기울기는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에 역수의 부반대가 되니까 기울기가 2t분의 1이 되면 되겠죠. 역수의 부반대. 따라서 CP 기울기를 생각할 때 t에서 5를 뺐다고 가정합시다. x좌표를 x좌표끼리의 차가 그러면
자, y정보는 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 3을 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얼마다? 2t분의 1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식을 정리하면 t값을 알므로 바로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대각선의 고분수로 같잖아요. 이 부분이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1로 일단 바꾸어 놓고 대각선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는 바로 t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 항에서 정리하면 2t 세제곱 플러스 3t가 되겠죠. 마이너스 5 이꼴 0이 되겠네요. 자, 1을 넣으면 0이 되는 게 보이나요? 따라서 얘는 t-1로 무엇이 된다?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t는 1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왜? 한 점만 존재하니까 점피가. 자, 따라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2t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2t 제곱이 돼야 되고 요게 마이너스 2t 제곱인데 t 제곱 확률이 없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2t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5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뭘 이용해도 된다? 조립제법.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이 되고 자,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바로 조금 전에 1을 대입하니까 무엇이 되었다? 바로 0이 되었죠. 따라서 여기는 근을 대입해 줘야 되니까 2가 내려오고 곱하면 2고 더하면 2고 곱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2가 되겠죠. 더하면 5가 되고 곱하면 5가 되니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요 1이 근이었으니까 우리가 적을 때는 t-1에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요, 절대로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판별식을 체크해 보세요. 짝수 판별식을 체크하면 바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10이 되어서 바로 0보다 적은 흑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므로 0이 될 수 있는 t값은 누구뿐이다? 1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점의 좌표는 t가 1이므로 1,1을 대면 1,1이 바로 이 접점의 좌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공통 접선과 요 반지름이 바로 수직 관계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고 이 점피가 바로 접점이니까 그죠? 접점을 바로 2차 함수로 가지고 접점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46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 꼴 x 세제곱분의 1의 그래프와 점 1,2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의 위에 있는 원의 넓이, 이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죠. 근데 이 원과 이 3차 함수가 어디에서 지금 접한다? 1,2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 원에도 접하고 3차 함수에도 접하는 접선을 하나 그려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접점과 원의 중심,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원의 중심이 바로 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바로 이 접점하고 연결하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수직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접선하고의 수직. 맞습니까? 자, 이럴 때 바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중심을 알아야 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든지 이 접점을 알면 되겠죠. 근데 이 접점은 지금 얼마죠? 바로 1,2잖아요. 아, 그러면 반지름을 알려면 이 원의 중심만 알면 끝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접점이 1,2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니까 x 이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반지름으로 표현한 요 선은 하나의 접선에 무엇이 된다? 바로 법선이 되어버리죠. 이 접선에 대한 법선이 된다. 왜? 수직이니까. 따라서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자, 이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의 부호반대인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하므로 이 법선의 방정식을 바로 이 기울기와 이 접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y 꼴 마이너스 3분의 1 x에 자 1,2를 지르니까 1을 대입하면 2가 되려면 3분의 6이 돼야 되니까 3분의 7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났죠. 왜 끝났냐면 이 반지름을 선생님이 표현했지만 이, 이 점에서야 이 반지름을 연장해서 끊는다면 요 선이 바로 뭐가 된다? 이 법선의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바로 무엇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법선의 y절편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원의 중심이 0,3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원의 중심도 찾았고 이 접점이 1,2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 x차 1 빼기 0의 제곱 1과 y차 2와 3분의 7의 바로 차는 바로 2가 3분의 6이니까 차는 3분의 1이죠. 그거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의 루트 값이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9분의 10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자, 3분의 루트 10이 바로 이 두 점 사이 거리, 즉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r 제곱이 바로 9분의 1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이 원의 넓이는 9분의 r 제곱 파이니까 바로 9분의 10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접점이 1,2로 주어졌으니까 이 원의 중심만 좌표를 한다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데 요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으므로 중심과 이 접점을 연결한 직선은 법선이 되어서 법선의 기울기가 역수의 부호반대인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접점의 좌표와 이 기울기를 가지고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법선의 y절편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61번입니다. 함수 fx는 바로 3차 함수인데요. 이 3차 함수에 대하여 닫힌 구간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상수 c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 함수 fx는 일단 연속이 돼야 되죠. 연속은 닫힌 구간이죠. 닫힌 구간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까지 해서 연속이죠. 왜냐? 3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이 구간에서 또한 연속이 되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루트 3에서 3 사이에서 바로 뭐가 가능해야 된다? 미분 가능해야 되죠. 자, 그런데 미분 가능합니까? 3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열린 구간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경계값, 롤의 정리니까 그 경계값인 바로 f 마이너스 루트 3과 f 루트 3의 값은 같아야 되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
x자리에 일단 루트 3을 대입하면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x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해서 반드시 로우를 정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1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면 4가 되고 이 짠짠을 하면 플러스 2 루트 3이 되죠. 자 얘랑 누구랑 루트 3 마이너스 2와 바로 실질적인 함수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4 루트 3이 되고요. 자, 실질적으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정리하면 3이 6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어서 4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은 없어지니까 바로 함수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실제적으로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1이니까 4가 되고요. 자,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맞나요? 자,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4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얼마? 6이 되고 동일하네요. 플러스 4 루트 3이 되죠. 따라서 이 부분도 없어지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바로 경계값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계값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로 함수값이 같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바로 by 롤의 정리에 의해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뭐 롤 하기도 하고 롤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자, 바로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맞죠? 이 C가 어느 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f 프라임 x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자, 곱미분을 이용하면 되니까 f 프라임 x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것 미분을 할 때는 합성함수죠. 그러면 x 플러스 1을 알맹이로 보고 알맹이 제곱을 미분하면 두 배의 알맹이의 1제곱이 되며 알맹이를 미분한 1을 다시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여기도 곱하기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맞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되겠네요. 여기에 바로 이 값을 무엇으로 만드는 바로 0으로 만드는 C값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x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볼게요. 같으니까. 자, x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앞에 부분은 2x 마이너스 4가 남고요. 뒤에 여기는 x 플러스 1이 하나 더 남죠. 따라서 x 플러스 1 그리고 3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바로 c 값을 찾아야 되니까 x 자리에 c를 대입하면 자 이게 되고 이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c 값은 얘가 0 또는 얘가 0이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 또는 c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c 값이 둘 다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있습니까? 루트 3이 약 1.732니까 마이너스 1도 모두 다 이 사이에 있으니까 그때 모든 상수 C의 값이야. 이 두 개의 합이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함수값이 두 개가 같은 걸 확인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같지 않으면 롤 정리를 쓸 수가 없죠. 근데 문제상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자, 같은 값이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 그런 상수 C의 값이 존재하니까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이 값이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62번입니다. 함수 fx는 kx-x제곱. 자, 바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다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죠. 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롤 정리를 만족시켜주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는 자,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 맞습니까? 다항함수니까 맞고 열린 구간 1, 3에서 미분 가능하죠. 왜?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F1의 값과 바로 F3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족해야지만 로울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X자리 1을 대입하면 K-1이 되고요.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3K-9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 K는 얼마가 된다? 8이 되니까 바로 K가 4일 때, K가 4가 될 때 F1과 F3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때 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F1과 F3이 같지 않으면 롤 정리를 사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 값이 무엇일 때만 4일 때만 롤 정리가 바로 구간 1과 3에서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므로 자 K를 4라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그 C가 열린 구간 1, 3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 X를 찾아보면 미분이야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F 프라임 X는 4-2X가 되겠네요. 따라서 4-2C가 0이 되는 그 C값이 바로 2가 되고 그 2가 바로 1과 3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수 C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K 값이 우리가 여기서 찾아냈죠. 무엇으로 찾아냈습니까? 자,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이용하여 K 값을 찾았으니까 K가 4일 때만 구간 1, 3에서 1과 3, 닫힌 구간 1, 3에서 롤 정리를 만족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